분노의 통치술 세네카에 대하여. 분노는 악한 감정이 아닙니다. 세계의 유수한 성취는 분노의 힘으로 달성되곤 했죠. 독립운동가들의 옹골찬 투쟁, 민주투사들의 과감한 혁명, 촛불 시위로 적폐를 심판했던 우리들의 걸기는 분노를 용기로 승화시켜 주주한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대의로 수렴될 여지가 없는 시대에, 즉 감정의 공적 사용이 불가한 때가 왔습니다. 분노와 함께 살며 자신을 지켜낼 합당한 근거를 수색해야 하는 이유죠.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진실하고 전체적인 삶은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삶이라 정의하며, 삶이 어느 한때는 좋은 것을 원하고 실행하며 다른 한때는 나쁜 것을 원하고 실행한다면 이것 또는 저것만이 내 진실한 본성이요, 다른 것은 일시적이고 빗나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가 삶의 진실한 본성을 온전히 심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수행하는 나도, 나쁜 일에 참여하는 나도 나라는 실존의 한 단편입니다. 우리에겐 한쪽만을 내 것으로 고집할 자격이 없죠. 인간은 불완전하며 다른 말은 변화입니다. 네로의 스승이자 로마적 인간의 표상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지요. 삶의 단편들을 놓고 흐느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온 삶이 눈물을 요구하는 걸. 맞습니다.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나를 파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무거운 업보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또 무수히 많이 나쁜 일도 합니다.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하죠. 삶은 좋음과 나쁨의 연속 파동입니다. 감정 또한 마찬가지죠. 사랑, 기쁨, 즐거움도, 짜증, 화, 분노도 죄다 고유한 내 감정이자 부정할 수 없는 생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한 단면으로 삶 전체를 규정하곤 합니다. 이 편파적 인식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이 불행이 지속될수록 내면 깊은 곳에 분노가 쌓이고 끝내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분노의 통치술을 연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네카는 분노는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가죠. 붕괴를 멈출 수 없는 건물처럼 분노에 접어들면 회복이 불가합니다. 분노가 다른 감정들과 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네카는 분노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다른 감정들은 감출 수 있고 마음속으로 몰래 키울 수 있지만 분노는 저절로 끌어올라 표정으로 드러난다. 분노는 통제보다 금지가 더 쉽고 완화보다 애초에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이 덜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분노는 어떨까? 좋은 사람은 부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도 복수할 수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다만 정의로운 복수는 원통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수행해야 하죠. 분노보다 복수를 더 열렬히 갈구하는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로 분노는 정의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죠. 분노는 성급하고 무모해서 목표를 향해 돌진하다 제 자신이 장애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향한 동기로 분노가 작동될 수 있으나 결과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원인 또한 분노이기도 하죠. 따라서 정의를 위해서도 분노는 통제돼야 할 감정입니다. 분노에 대한 최고의 치료법은 분노를 지연시키는 능력을 숙달하는 것이죠.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세네카의 충고를 들어봅니다. 처음부터 내 분노에 부탁하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단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달라고. 분노는 처음에는 거칠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누그러진다. 그러니 분노를 단번에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조금씩 나누어 제거하다 보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우선은 참으라는 권고입니다. 억울해도 부당해도 정의롭지 못해도 미래를 위해 지독하게 인내하라는 주장이죠. 네로가 역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세네카에게 자세를 명했을 때 그는 분노를 통제하고 인내를 끌어올려 시를 읊고 세상을 이야기하다 숨을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실존의 마지막까지 분노를 통제하는 품격 높은 인간의 초상을 남겨 복수하기 위해서죠. 그는 성공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네로를 폭군의 전형으로 기억하는데 세네카의 죽음을 활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네카의 저 당찬 인내를 무조건 강요하긴 까다롭습니다. 차라리 분노의 원인을 밝혀 애초에 봉인하는 편이 낫겠죠. 예방이 치료보다 확실한 대책입니다. 분노의 원인을 두 가지로 압축해보죠. 첫째 원인은 무엇인가 해를 입은 것 같다는 사념입니다. 사회 구조적 폭력이 도리없는 환경처럼 자리하는 위험 사회일수록 사념은 중폭되죠. 구조적 폭력은 방치한 채 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의 대상자만을 스펙타클하게 소구할 뿐이니까요. 기득권은 구조적 폭력에 분노를 느끼는 보통 사람들의 실수를 적절히 이용해 지배를 영속화합니다. 해를 입을 것 같은 느낌 탓에 범인들은 매양 높은 긴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실수의 빈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실수는 사회적 질타의 근거가 돼 사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자라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은
분노는 위험사회에 널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확히 대비해야 하죠. 무엇인가 해를 입은 것 같다는 느낌이 위험사회에선 일반적 현상이란 사실을 깨닫는다면 분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폭력은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둘째 원인은 무지와 오만입니다. 로마의 장군 파비우스는 지휘관으로 가장 부끄러운 변명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세네카는 이 말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가장 부끄러운 변명이라고 썼죠. 무지는 폭력의 원인이 되고 폭력은 분쟁을 만들어 분노를 키웁니다.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은 아니죠. 세계의 어둠과 존재의 심해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을 때 분노는 스멀스멀 우리를 파국으로 잡아당겨 오만한 자아를 구축합니다. 모르면 용기 높다는 속된 말은 그릇된 덕담이죠. 오만은 용기가 아니며 무지에서 나오는 힘은 분노의 먹이가 돼 언젠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분노를 봉쇄시킬 힘이죠. 정리합니다. 분노의 대표적인 원인은 사념과 무지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의 과잉이 분노를 키우고 사유에 대한 게으름이 분노를 성장시키죠. 자기도취적 사념을 뿌리치고 논리적인 한 사유로 정돈할 수 있다면 분노는 철저히 차단될 수 있겠죠. 혹자는 분노가 하나의 쾌감이라고 반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르와르 영화 속에서 복수에 성공하는 주연들에게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고통을 고통으로 갚아주는 것은 달콤하지만 그 쾌락은 옳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행위이기 때문이죠. 또한 수치심 없는 오만은 사념과 무지를 부르며 악순환을 가속시킵니다. 차라리 분노의 열정을 배움의 동기로 치환시키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공격력이 강해지면 방어력이 느슨해지기에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공격적으로 삶과 세계를 사랑하긴 어렵죠. 말인즉 분노가 두려워 세계와 결별하면 삶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결정하는 문제가 실존의 능력이죠. 어떤 선택이든 후회와 고통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선택권은 오로지 각자의 자유며 자유인 만큼 그 책임 또한 주관적인 문제죠. 공격력으로 변화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 방어전으로 생존의 여부를 확보할 것인가, 누구도 대리할 수 없는 답안입니다. 세네카의 주장과는 반대로 분노아라를 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스테반 에셀의 주장 또한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는 불의와 부당함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을 행복할 수 없으며 분노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같은 말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조 원을 소유한 사람들과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상에 대해 우린 분노해야만 한다고 에셀은 90대의 노구의 몸으로 죽음이 근접해 올 때까지 소리 높여 우리에게 외쳤죠. 분노의 힘이라도 끌어올려야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분노의 공적 사용에 대한 옹호죠. 약자를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투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대로 세계를 그냥 둘 순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분노를 현명하게 통제할 것인가, 분노의 공적 사용을 복권할 것인가. 우리는 죄다 이 실존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단을 강제할 수단은 없죠. 단 한 가지만 기억해 두기로 합시다. 진멸의 말따나 현실적인 것만이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도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지요. 다시 말해 현실은 우리가 사물의 내용을 수용하는 다양한 형식 가운데 하나이며, 따라서 현실의 형식이 사물의 내용에 대해 지니는 관계는 사물의 내용을 과학적 체계나 예술적 창작의 범주, 소망이나 가치의 범주에 입각해 사고하는 것보다 결코 더 혐오하지도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인 형식일 뿐이기에 당면한 문제로 분노를 대하는 태도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삶을 포기하는 어중간한 선택임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세네카는 우리의 행복은 행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란 말했고, 에셀은 분노하라 그리고 선택하라고 충고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 중심엔 분노가 있고 탁월한 인간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숙지와 숙고와 예지가 장착돼야 하지요. 쉬운 삶은 가짜고 진실한 삶은 쉽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비용을 치르며 당당하게 존재를 정의하고 역사를 논하며 앞날을 세워야 하지요. 분노에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을 매번 뒤로 미루는 미지근한 취향에 날카로운 통짜리 세밀하게 연마돼 분노를 긍지높게 통제할 우리 모두의 내일을 빌며 안녕. Paper Renaissance